사회 1단원 3차 시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으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렇게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의 의지를 보여주었고, 지금 이렇게 기념일로 또 지정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장면을 보고 느낀 점을 여러분이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배움 주제는 바로 6월 민주항쟁에서 국민들의 민주화 노력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사회학습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밑줄 긋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색깔이 있는 펜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5.18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이라는 군인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결국 군대의 힘으로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였죠. 광주 시민들이 진 겁니다. 그 이후 간선제란 것은 무엇이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몇몇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뽑는다. 당연히 전두환에게 유리한 사람들이 그 간접으로 투표를 하였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자신들이 잘한 내용만 전달하였죠. 이에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막았으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습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뉴스나 신문을 통해 알리지 않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는 것은 잡아가서 고문하고 심지어 죽게까지 하였죠. 그 과정에서 이 신문의 이 소문입니다. 1987년에 이 박종철이라는 학생이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이때 경찰은 책상을 턱 치니 박종철이라는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였죠. 실제로는 물에 얼굴을 딱 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하는 고문 중에 그 고문이 너무 심해서 죽게 된 겁니다. 이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제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고문을 금지하고 당당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심지어는 이 전두환 정부는 밑줄 긋습니다.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시민들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하였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세웠죠. 민주주의를 지키자 시위가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체루탄을 쏘았고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그 체루탄에 머리를 바로 맞아서 그만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민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즉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대리하는 몇몇 사람이 뽑는 게 아닌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라고 해서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고 1987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시위를 하였고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이한열이라는 대학생이 체루탄에 머리를 바로 맞아서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한열이라는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고 울고 슬퍼했던 일입니다. 결국 이렇게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는 이런 투표권이 생기죠. 이때 이 6월 민주항쟁으로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친 과정에서 아주 힘들게 얻은 것이 지금의 이런 대통령 직선제죠. 그래서 선생님은 늘 투표는 안 한다고 우리나라는 처벌하거나 벌금 매기는 건 없지만 이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선생님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 투표권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희생되어서 겨우겨우 얻어낸 것이 지금의 이런 투표권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른이 된 이후 한 번도 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늘 투표를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포함되어 있을까요? 민주화이기 때문에 첫 번째, 대통령 직선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 보장, 즉 뉴스나 신문에서 대통령이 이런 뉴스는 보내지 마세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언론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제,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지금에 얘기하면 밀양시장을 뽑고 경상남 도지사를 뽑고 하는 지방의 일은 지방을 할 수 있는 지방에서 해결하는 지방자치제, 그리고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자기주도 학습활동을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과서 25쪽 가상면담을 하며 6월 민주항쟁의 의미 알아보기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이 1번, 2번, 3번 사진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신문 기자 또는 뉴스 기자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궁금한 1번이면 1번이라서 그 사람에게 궁금한 질문하고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답변을 하였을지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박종철 추모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질문은 왜 이 집회에 참여하였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박종철이라는 사람이 죽은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기자가 되어서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여러분이 해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해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고, 다음 두 번째 활동은 6월 민주항쟁하면 떠오르는 낱말 두 개를 보기에서 고르고 그 까닭을 여러분이 써보는 겁니다. 이 6월 민주항쟁하면 떠오르는 낱말을 이 중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적고 나는 그 단어가 왜 떠올랐는지 내 생각을 여기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 활동은 사회책 25쪽 탐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는 이런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기주도 학습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뿅.